때는 2018년도. 짧은 영상으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납치, 감금과 같은 불길한 말들을 남긴 한 소녀, 하토바 츠구입니다. 2018년 2월 28일 한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발랄해 보이는 음악과 함께 어딘가 쑥스러워 보이는 몸짓들. 이 소녀의 이름은 하토바 츠구. 니시오기 쿠보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츠구를 찍는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더니 단순히 흰색 배경이 아닌 척 봐도 무엇인가를 찍는 목적을 가진 세트장 같은 곳인 걸 보여주죠. 왼쪽 아래에 그랜드 피아노 같이 생긴 물체의 위에는 건반이 아닌 촬영을 돕는 전문 장비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흰 장미꽃 2개를 장식으로 달고 있는 모자를 쓰고 왼쪽 눈 밑에 점이 있는 하토바 츠구라는 아이는 카메라를 통해 이름과 사는 곳을 얘기했고, 하토바 츠구가 산다는 니시오기 쿠보는 1970년도에 스기나미로 지명이 바뀌면서 폐기됐습니다. 2018년 3월 2일에 7초가량의 짧은 영상이 올라옵니다. 처음 약 2초 정도는 아예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의 소리마저 자동차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의미불명의 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확실하진 않지만 저 멘트는 유튜브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3월 9월에) 6초가량의 짧은 영상이 올라옵니다. 저번 영상에 비해 조금 더 대사가 확연히 들려옵니다. (2018년도 3월 26일에) 약 80초가량의 모닝 루틴이라는 이름의 영상이 하나 업로드되는데, 이때부터 수많은 의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어나서 카메라를 켠 듯한 하토바 츠구가 양치질을 하고 아침으로 무엇인가를 먹죠. 밥을 다 먹은 이후에 또다시 양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은 듯한 츠구는 끝이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영상이 종료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먼저 첫 번째, 하토바 츠구가 양치할 때 보고 있던 저것은 거울이 아니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저 흰색 통. 만일 저것이 거울이라면 절대 저렇게 보일 수가 없죠. 단순히 실수한 것 아니냐 라고 하기에는 츠구가 첫 번째 양치를 했을 때와 두 번째 양치를 했을 때 수건을 사용한 듯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적어도 세세하게 거울에 비친 모습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는 가능성은 낮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토바 츠구의 점은 왼쪽 눈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츠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본 화면이고, 이것은 거울이라 추정되는 것에 비친 츠구의 화면이라기에는 무엇인가 이상하죠. 위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저것이 거울이라면 현재 화장실에 있는 츠구의 왼쪽 눈 밑에 있는 점은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저 유리는 거울이 아닌 매직 미러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가끔 보이는 한쪽은 거울처럼 보이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반대편이 보이는 그 매직 미러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공간과 이 공간은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츠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공간은 아무도 없거나 카메라를 이곳에 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츠구가 밥을 먹을 때 보여줬던 공간에서 걸려있던 모자는 2개, 예비형 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기억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츠구가 끝이라고 말했던 공간에서 문으로 보이는 부분에 문이 이상한 봉 같은 걸로 잠겨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하토바 츠구 납치 감금설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 4월 15일에 약 3분가량의 장보게라는 이름의 영상이 하나 업로드되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단순한 영상이었습니다. 츠구는 어떤 수족관의 앞에서 이 애로했다는 말과 함께 집에 돌아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듯 하는데, 아마도 금붕어를 사와 수저에 옮겨 담는 듯하게 보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왼쪽 귓볼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가장 유력한 추측은 과거 일본에서는 혈액형 검사를 위해 피를 귓볼에서 뽑았다는데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추측은 넘버링 0번에서 나왔던 니시오기 쿠보의 지명과 함께 더불어 하토바 츠구가 등장하는 영상의 배경은 1970년대쯤이 아닐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것들을 모두 잘 기억해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넘버링대로 올라온 것들과는 다르게 새롭게 넘버링 제로 키즈오 츠구라는 제목을 가진 1분짜리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어딘가 구식으로 보이는 사무실 같은 곳에서 고래 모양 유니폼과 명찰을 단 한 소녀가 수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딘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키즈오 츠구 데스. 도중에 뚝뚝 끊기거나 오노미치 데스. 어딘가 알 수 없는 말들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영상 내에서 들리는 음성과
저 하토바츠구를 닮은 소녀의 입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영상들은 음성과 소리가 제대로 일치하지 않았어도 소리가 묵음이거나 정말 약간의 딜레이 정도가 있었을 뿐 이 정도 차이를 보이진 않았죠. 당시 이걸 봤던 한 일본인은 어떤 수상한 점을 발견해 영상 내의 음성을 약간 뒤로 밀어 싱크를 조절해봤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딘가 일치해 보이지 않던 소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영상 내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토바츠구를 닮은 저 소녀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즉 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수학이 너머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키지오 츠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약 2달 후 이번에도 키지오 츠구의 영상이 하나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무엇인가 씹으면서 컴퓨터 앞에서 저퀄리티 3D 모델을 만지는 듯한 영상이죠. 이번에 특이한 점들은 70년대로 추정되고 있던 시기를 전면 부정하듯 조금 더 현대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나 배경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토바츠구가 밴드를 붙이고 있던 왼쪽 귀에는 피어싱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오른쪽 귀에는 없고요.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평소에는 몇 달에 한 번 올렸던 영상들과는 다르게 키지오 츠구가 컴퓨터를 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오고 약 5시간 정도가 지나자 하토바츠구의 영상이 연달아서 하나 올라옵니다. 이번 영상은 특이한 점은 딱히 없었고 하토바츠구가 요리를 하는 듯한 2분 30초가량의 영상이 전부였죠. 계란을 사용하는 듯한 오믈렛이나 팬케이크를 하고 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 하토바츠구의 왼쪽 귀에는 아직 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이 8개의 영상이 올라온 이후 일본은 그야말로 수많은 의혹과 가설에 휩싸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면서 느꼈던 하토바츠구의 납치 감금설입니다. 하토바츠구가 양치하는 세면대가 거울이 아닌 매직미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매직미러는 보통 관찰용으로 쓰인다는 것, 문이 가로봉 같은 것에 막혀있는 듯하게 보인다는 것, 하토바츠구가 맨 처음에 영상을 찍은 곳이 제대로 된 촬영장이 아닌 피아노나 기타 여러 물건들이 정리도 안 돼 급하게 필요한 장비만을 세팅하고 찍은 듯한 창고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인다는 것, 1970년도에 폐지된 니지오기 쿠보라는 지명을 사용한 하토바츠구는 70년대 사람이거나 혹은 그런 지명을 알려줄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 하토바츠구가 지내는 방은 어린아이가 지내는 방이라고 보기에는 꽤나 삭막한 방으로 보인다는 것, 그 삭막한 방에는 또 다른 인기척이 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하토바츠구는 누군가에게 납치당해 감금 혹은 감시를 당하고 있다 라는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 이후의 관심사는 그 납치범은 누구일까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영상 내에 등장한 유일한 또 다른 인물 키지오 츠구가 하토바츠구를 납치했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츠구의 방에 있던 침대는 2층 침대이며 모자도 2개가 걸려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5시간 간격으로 올라온 키지오 츠구와 하토바츠구의 영상은 우연치 않게도 무엇인가를 요리하는 영상과 무엇인가를 먹는 듯한 모션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둘은 최선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리에 산다 라는 추측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알려진 꽤나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는데 하토바츠구가 만들고 있는 음식이 핫케이크라고 가정한다면 핫케이크의 주 원료는 밀가루, 계란, 우유, 설탕입니다. 이 재료들의 앞글자들을 모아보면 팸스라는 말이 되는데 팸스란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약자로 배선이나 공조, 조명 같은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할 수도 있으니 현재 자신이 제어당할 수 있는 환경에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2명이 잘 수 있는 2층 침대, 2개의 모자, 식당에 있던 단 2개의 컵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하토바츠구의 첫 영상에서 백장미를 착용하고 나왔던 것과는 달리 키지오 츠구와 동시간대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요리하는 영상에서는 흑장미 장식을 하고 나왔습니다. 흑장미의 꽃말에는 원한, 증오 같은 말들이 있으니 그리 좋은 쪽으로 해석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설은 우리가 키지오 츠구라고 생각한 하토바츠구를 닮은 저 소녀는 납치범이 아닌 하토바츠구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버이날이 있지만 일본에는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 어머니의 날은 매주 5월 둘째 주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우연치 않게도 넘버링 0번 키지오 츠구 영상이 올라온 2018년 5월 13일은 둘째 주 일요일입니다. 게다가 키지오 츠구 영상에서 소리 싱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약간 딜레이 시켜보면 키지오 츠구라고 밝힌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녀가 아닌 전화를 받고 있는 상대방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오게 된 또 다른 가설은 저 전화는 납치범에게 감금당한 하토바츠구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는 겁니다. 본인을 키지오 츠구라고 밝힌 이유는 납치범이 이 전화를 듣고 있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 못한 상황인 거고요. 이걸 토대로 저 전화 내용을 유추해본다면 현재 일하고 있으며 자식이 납치당한 걸 알고 있는 하토바츠구의 어머니는 수화기를 들고 뭐 어디 거래처예요? 違います。 그럼 누구세요? キジオツグです。 제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キジにおっぽのって書いてキジオ。 어디에 있는 거야? 尾道です。 도망칠 수 있어?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를 더 얘기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은 끝이 났었죠. 그리고 일본의 한 유튜버가 추측한 바로는 하토바츠구가 금붕어를 샀던 영상에서 보이는 점포의 상호명에서 앞에 두 글자는 키기시라는 말로 키제라 불리는 꿩의 옛 이름인데, 일본의 한 오래된 설화 중에는 보낸 사자가 돌아오지 않자 꿩을 심부름꾼으로 보내 사자의 용태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꿩이 사자에게 사살당해 돌아오지 못한 것을 빗대 키기시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심부름을 나간 하토바츠구는 유괴범에게 납치당해 감금을 당하고 어떻게 기회를 마련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오노미치라는 지역에 있다는 것을 전달했지만 이 행동을 유괴범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납치범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의 날개를 뜻하는 하토바는 납치를 당해버리고 말고 죽어서 돌아올 수 없는 심부름꾼인 꿩이 돼버렸습니다. 하토바츠구의 영상은 넘버링 6편부터 15편까지는 유료로 따로 판매하고 있고 16편부터 25편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것들은 이 앞부분만큼의 떡밥들을 담아내고 있진 않죠. 아마 방금 나온 가설들이 사실이라면 치구가 살아있을 적에 찍은 영상들과 죽은 이후에 유령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영상일 수도 있겠죠. 이 약 10편 정도의 영상은 펀딩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때 같이 오는 굿즈들은 꽤나 꺼림칙해 보이는 사진들과 테이프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포함해서 어딘가 범죄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건 착각이 아니겠죠. 이외에도 제가 생각한 가설이나 퍼져있는 설들은 더 많습니다. 바로 하토바츠구와 키지오츠구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 피를 뽑아 흉터가 진 자리를 가리려고 피어싱을 한 것, 키즈오라는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해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됐을 땐 성이 바뀐 것, 이런 식으로 해요. 일단 모든 가설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자 대부분이 수긍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최소한 하토바츠구 이외의 인물이 최소 1명 이상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게 납치범일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일 뿐인지, 혹은 이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 단순히 잃어버린 아이를 걱정하는 어머니인지, 한 아이가 스스로 찍어낸 비디오일 뿐인지, 이미 죽어버린 아이가 지켜있는 추억과 범죄 현장일 뿐인지, 한때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찜찜한 기분을 남기며 수많은 가설들이 돌아다녔던 하토바츠구였습니다. 終わり